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33번 문제를,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33번에 보면요, 지금, 여기 읽어볼게요, 제가. 잠깐만 계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방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되게 길죠, 그죠? 그냥 줄여서 그냥 수사 준칙이라 그래요. 이 수사 준칙은 그 검사하고 사법경찰관에 관련된 어떤 수사에 대한 조율을 갖다가 규정해 놓은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형사소송법 관련해 갖고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좀 상세한 규정인데 저기 뭐 검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쪽 하시는 분들은 법원직 하시는 분들은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지만은 수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특히 경찰직 관련된 사람들은 이거 알고 가야 돼요. 간부후보생이라든지 아니면 경찰대 편입이라든지 아니면 순경시험이라든지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사준칙을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에다가 수사준칙 전부 다 오늘 다운로드 해갖고 업로드 해놨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 가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관련된 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제가 따로 거기다 경찰 공부 게시판에다가 또 올려놨거든요. 발췌해 갖고 자 그리고 조문 전범위도 제가 거기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예, 꼭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정답은 이게 2번인데 2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 요거 한번 보자고.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죠? 지체 없이 송치해야 되겠죠, 검사에게. 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자, 시간을 끌면 안 돼요. 지체 없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최대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라는 얘기예요. 시간 질질 끌다가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아니면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보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최대한 빨리 그죠?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은 검사에게 바로 송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음악이 없으니까 좀 그런가? 자, 좀 봅시다. 자,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자, 2번에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그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자,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 규정이야. 필요적 규정이 아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사준칙 법조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사준칙 법조문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봐. 자, 조금만 계셔봐.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자,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 각 1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해서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수가 들어가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결정한다와 결정할 수 있다는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임의적이라는 거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거 법조문을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수사 준칙에 관련돼서 이제 여기 사건 송치와 관련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한번 봐보세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해서 법원에 뭐 송치한다던가 검찰에 송치한다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문제되는 것은 시험에서 여러분이 나올 만한 거는 뭐냐면은 이 불송치 관련된 거야. 불송치 관련돼 갖고 여기 보시면 혐의 없음. 자, 혐의 없음이라는 것은 죄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냐면 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자,
여기 범죄 인정 안 됨 또는 증거 불충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죄가 안 됨. 예를 들어 갖고 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저 위법한데 뭐 책임이 흠결이 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뭐 긴급 피난 뭐 정당방위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는 경우죠. 공소권 없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든지 뭐 이런 거죠. 공소권 없음. 아니면 피고인이 피의자가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해야 되겠고, 자, 각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사건, 그러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도 있지만은 이것은 도대체 수사에 어떤 실익이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뭐 100원짜리 과자 하나 훔친 거, 사탕 하나 훔친 거, 뭐 이런 거 아주 경미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수사하는데 수사 인력이 낭비되고 뭐 좀 피곤한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주 경미한 경우, 이런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그런 걸 경우를 말합니다. 100원짜리 과자 같은 거,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거, 아니면 뭐 초코파이 하나 훔쳐 먹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하라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아주 시시콜콜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사건은 수리는 했대. 이것을 도대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길 만한 어떤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경우에는 각하를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사 중지가 있는데, 수사 중지에는 피의자 중지와 참고인 중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피의자의 소재 불명이라든지 어떻게 이 양반을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 또 참고인 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중지, 참고인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고 있다는 양반을 어떻게 참고인을 어떻게 불러들일 방법이 없어요. 참고인을 조사해야 피의자를 어떤 특정하다든지 어떤 그 사안이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나온 건데 이송 관련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사망에 좀 봐봅시다. 사망에 보면은, 자, 사법경찰관은 제1항 3호 남혹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누구에게, 검사에게 이송하는데,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뭐냐면은 형법 제10조 1항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심신상실자라고. 그래서 심신상실 같은 경우에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판사나 검사의 어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지간한 것은 검사나 아니면 판사에게 진짜 내가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그죠? 뭐 검사나 판사님이 좀 봐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검사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상실자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10조 1항에 된 것은 심신상실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한번 봐봅시다. 시험 나온 거 한번 봐보자고. 시험에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봐보세요. 3번에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죄가 안 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1항인 경우, 그러니까 심신상실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심신상실자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이거 우리 수사준칙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잖아요? 수사준칙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맞는 얘기겠죠? 그죠? 방금 우리 확인했잖아. 그죠? 다시 한번 봐봐.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자, 여기 보자고. 자, 여기서 적어놨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10조 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검사에게 이송한다는 거야. 그죠? 예. 요것만 좀 예외적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그죠? 책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 갖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찰관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법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약간 사안이 좀 중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훗날 문제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전부 다 검사에게 넘기는 게 나아요. 괜히 뭐 자기가 판단해갖고, 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해갖고, 뭐 아니면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 해갖고, 그 사건 덮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뭐다? 바로 심신상실자 같은 경우에는, 자, 누구에게? 바로 검사에게 이송을 한다는 거, 우리 수사 준칙에 나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되나?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까지 설명을 드렸고 4번에 보시면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245조 6에 따라 송부통지를 받은 사람 고발인은 제외한답니다. 고발인은 제외한다. 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뭘 제외한다는 거야? 바로 고발인은 제외한다는 거야.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당연히 검찰청에 넘겨야 되겠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진 않은데 수사 준칙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 2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결정은 혐의 없음, 죄가 안 된 공소권 없음, 각하로 구분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틀린 얘기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그쵸? 피의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정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어쨌든 여기 부분이 틀렸어. 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오다가 지금 새벽 3시인데요. 왜 녹음을 했냐면은 아까 그 정인천 씨가 그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영상 잘 봤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전국 어딘가에서 제 방송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뭐 여기 조회수는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에 뭐 제가 영상 올리면 뭐 클릭수가 뭐 200개 300개 정도는 됐는데 최근에는 제 영상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물론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 뭐 실력이 있건 없건 내가 실력이 왜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 합격이 돼야 되겠죠. 제가 실력 있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죠? 예, 저는 어쨌든 해설만 똑바르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법조문 찾아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어떤 분은 뭐 저보고 실력이 있니 없니 뭐 이랬는데 저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 없는 사람이니까 봤을 때 도움 안 된다 생각하시면은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구독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독자 이런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방송을 시작한 거니까, 그래요.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송 많이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국 어딘가에서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을 또 필요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유명 선생님한테서 수업 들으세요. 제 거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실력 좋은 선생님들 요즘 많더만요, 보니까. 그런 선생님 거 들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